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말로만 했던 그 스크립트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조정을 할 건데, 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4개의 함수가 있어요. API 함수가 이제 각각의 이 4개의 파라미터 타입을 이제 세팅을 하는 함수예요. 우선 스터디 프로젝트를 키고요. 스터디 프로젝트 켰고 저희가 작업하던 게 컷신이었죠. 그러고 지금 캔버스에 씬들이 전부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니까 지금 전부 꺼져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캔버스를 선택한 상태로 이제 애니메이터 윈도우를 보시면 지금 캔버스에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애니메이터 윈도우가 이제 윈도우에서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 볼 텐데 파라미터를 하나씩 각각 넣어 볼게요. 어떤 식인지 네 가지 타입의 파라미터를 넣어 봤고 애니메이터 윈도우를 좀 옮길게요. 이 네 가지가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 인트고 하나 플로트고 하나 불이고 하나 트리거죠. 이제 플로트랑 인트는 이제 플로트는 이제 그레이터 이상 초과랑 레스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컨디션을 조정을 할 수 있고 인트는 조금 더 복잡해요. 다르거나 같거나 적거나 많거나로 조정을 하실 수 있고 불은 뭐 단순하겠죠. false랑 true로 할 수 있고 트리거가 얘가 조금 이제 독특한데 그리고 또 많이 쓰여요. 트리거 여기 유니티 다큐멘트 이제 설명을 보시면 불리언 파라미터긴 해요. 불 타입이긴 한데 이제 컨트롤러에 의해서 이제 소비가 되면은 리셋이 돼요. false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이제 세팅을 할 때는 true로 이제 세팅을 했다가 컨트롤러가 이 파라미터를 이제 소모를 하면은 다시 바로 자동으로 리셋이 되는 특이한 타입이에요. 특이한 타입이고 근데 또 특이한 타입인데도 많이 쓰여요. 네,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네 가지 API 함수거든요. 그 스크립팅 API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각각 보시면 이제 매개 변수로 그 파라미터의 이름과 값을 받아요. set 인티저도 이름과 값을 받고 불도 이름과 값을 받겠죠. 근데 트리거는 조금 특이하게 이름만 받아요. 왠지 아시겠죠? 그냥 셋하면 무조건 그냥 true로 세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모를 하게 되면은 그게 false로 바뀌게 되는 리셋이 false로 이제 리셋이 되는 좀 특이한 파라미터고 많이 쓰여요. 네. 한번 써보시면은 왜 많이 쓰이는지 아실 테고 이번에 쓸 거예요. 트리거를 쓸 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부 지울게요 우선. 뭐 쓰면서 쓰는 거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구현을 하면서 한번 써보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렇게 컷신을 이렇게 구현해 왔다고 쳐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바로 다음 씬으로 가는 컷신으로 구현을 해왔는데 이제 기획에서 이제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네 주문이 들어와요.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익시 타임이 되면은 자동으로 넘어가게, 익시 타임이 되지 않으면은 못 넘어가는 컷신이죠. 그래서 플레이어로 하여금 강제로 보게 하는 컷신이라서 이제 기획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넘어가게 해달래요. 그러면 클릭을 했을 때 이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넘어가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익시 타임은 꺼주고요. 해즈 익시 타임은 끈 상태로 컨디션으로 이제 다음 컷신으로 넘어가는 플로우를 만들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화살표에 이제 익시 타임은 없이 해즈 익시 타임은 끈 상태로 컨디션만 넣어서 컨디션만 이제 만족이 되면은 신 1에서 신 2로 넘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 바로 구현을 해볼게요. 저 API 함수를 부르려면 스크립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저희의 스크립트는 캔버스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컷신 캔버스라고 저는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버스에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크립트 열게요. 스크립트 여시고 그 다음에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필요 없어요. 우선 지우시고 우선 스크립트까지 붙였으니까 좀 순서가 반대긴 한데 애니메이터를 조금 작업을 해볼게요. 이 화살표에 지금 보시면 지금까지는 해즈 익시 타임이 체크돼 있고 컨디션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반대로 하기로 했죠. 해즈 익시 타임을 끄시고 이제 컨디션을 추가를 해주실 텐데 트리거로 할게요. 트리거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릭 이름을 클릭이라는 트리거 타입의 파라미터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컨디션에 클릭을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아유 깜짝색이네. 익시 타임이나 컨디션이 두 개 다 만족이 되면은 넘어간다고 했는데 해즈 익시 타임은 꺼져 있으니까 컨디션만 만족이 되면 이제 넘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이제 이 두 번째 화살표에도 클릭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해즈 익시 타임 끄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이를 해볼까요? 애니메이터를 보이는 상태로요. 그러면은 이제 익시타임에 익시타임이 없죠. 네. 애니메이션이 전부 플레이가 되어도 클릭이라는 이제 컨디션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네, 컨디션이 만족이 안 됐으니까 안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동으로 이제 에디터에서 네, 클릭을 이제 눌러 주시면 바로 소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체크 표시가 바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트리거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또 머무르고 있고 신2에서 또 머무르고 있고 또 누르시게 되면은 만족이 되니까 클릭을 소모를 하면서 신3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소모를 했으니까 클릭은 풀리게 되고요. 자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우선 이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은 onClick 그냥 onClick canvas라고 할게요. 만드시고 get component 그 애니메이터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그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그 함수들이 이 애니메이터에 있는 함수들이니까 우선 그 애니메이터에 접근을 하셔가지고요. 애니메이터에 접근을 하셔서 점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나와요. 애니메이터 안에 있는 모든 함수들이 나오고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get 불 보이시죠? get 불도 있고 get float도 있고 뭐 나머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트리거를 쓸 거니까 get set이죠. set 트리거 라고 하고 파라미터는 name 스트링 타입 name 하나 받죠. 그래서 저희 이름 파라미터의 이름 클릭이었죠.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캔버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 함수를 부를 수 있게 해 볼 거예요.
근데 저희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함수를 부르는 거는 알았지만 이제 이건 버튼이 아니잖아요. 그냥 캔버스잖아요. 캔버스를 클릭했을 때 함수를 부르고 싶을 때는 버튼이 아닌 버튼이나 이제 토글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 자체에 이제 함수를 넣는 칸이 있어요. 그 버튼에는 그 온클릭 칸이 있었죠. 근데 그런 칸이 없는 UI를 클릭했을 때 함수를 부르고 싶으실 때는 컴포넌트를 이벤트 트리거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지금 캔버스를 선택을 한 상태로 add 컴포넌트 누르셔서 이벤트 트리거를 클릭하시면 컴포넌트가 추가되면서 여기 버튼이 하나 생기는데 add new event type 이라는 버튼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뭐가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하나 보시면 포인터 엔터는 뭐냐면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해당 UI에 들어왔을 때 클릭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을 때 라는 뜻이고 저희가 원하는 건 클릭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포인터 다운 이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포인터 클릭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포인터 클릭으로 할게요. 뭐 다른 것도 많죠. 드래그, 드랍, 스크롤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가 원하는 거 포인터 클릭이니까 포인터 클릭을 선택을 하시면 자,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버튼 컴포넌트 때랑 비슷한 클릭 클릭 칸 함수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되는데 그럼 함수 넣으면 되겠죠? 플러스 하셔서 이제 함수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드래그 하시면 캔버스죠. 저희의 경우엔 캔버스를 드래그 하시면 캔버스 안에서 부를 수 있는 모든 함수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컷신 캔버스 스크립트 안에 온클릭 캔버스죠. 온클릭 캔버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포인터가 클릭이 됐을 때 이 캔버스에 포인터가 클릭이 됐을 때 이 함수를 부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바로 플레이해서 확인을 할게요. 애니메이터를 보시면 지금 클릭을 안 한 상태라서 지금 안 넘어가고 있고 클릭을 하시면 네, 아주 아주 미세한 프레임의 클릭이 이제 세팅이 되면서 클릭 트리거 파라미터가 세팅이 되면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기획이 원하는 대로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해주세요의 주문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릭을 안 하고 그냥 쭉 보고 싶은 플레이어도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 기획이 한 가지 더 주문을 합니다. 클릭했거나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게 해달래요. 클릭했거나 시간이 지나면 5어죠, 5어.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거를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구현을 하거나 오른쪽으로 구현을 하거나 이렇게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구현을 하면은 조금 이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화살표가 한 개인데 익시 타임이 켜져 있고 컨디션이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전부 만족이 되어야 넘어가게 되는데 두 가지 전부 두 가지 전부 엔드죠. 그래서 기획에서 원하는 오어 조건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화살표를 두 개를 이렇게 이을 거예요. 하나는 익시 타임이 켜져 있는 화살표고, 그리고 컨디션이 없고, 하나는 익시 타임이 꺼져 있고, 컨디션이 있고. 그러면 이 씬 1을 플레이하는 도중에 두 화살표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이 되면 씬 2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어떤 건지 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애니메이터 윈도우를
옮겨줘서 자 보시면 화살표를 두 개를 이을 수 있어요. 지금 화살표 한 개잖아요. 근데 신 1에다가 오른쪽 클릭하셔서 메이크 트랜지션 해서 또 이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세 개의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화살표가 지금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세 개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보시려면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지금 트랜지션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선택한 트랜지션은 이 트랜지션이에요. 지금 살짝 회색? 전부 회색인가? 아무튼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작업했던 게 풀어보시면 이 두 번째 있는 거네요. 헤즈 익시 타임이 풀어져 있고 클릭 컨디션이 있는 아까 작업한 화살표죠. 그래서 작업을 안 한 화살표로 돌아가서 헤즈 익시 타임을 키고 익시 타임을 1로 그리고 트랜지션 듀레이션을 0으로 하면은 아까 저희 PPT에서 봤던 이제 화살표 두 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아래 화살표도 해볼게요. 메이크 트랜지션 있고요. 세 개짜리 아니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두 개가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두 번째 거가 저희가 이전에 작업했던 거네요. 컨디션이 있고 헤즈 익시 타임이 풀어져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첫 번째 거로 들어가셔서 1로 만드시고 0으로 만드시면 네 화살표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애니메이터를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플레이를 해보시면 그냥 시간이 지나도 넘어가고요. 클릭을 해서도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컷신을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컷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그 다음에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해볼 건데 대충 밑작업만 오늘 하고 본격적인 애니메이션은 수요일부터 하도록 할게요.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또 씬을 하나 만드셔서요. 씬 어디지? 여기 있다. 씬을 하나 만드셔서 캐릭터라고 할게요. 캐릭터라고 해서 씬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캐릭터 하나 만들게요. 2D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캐릭터는 뭐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스프라이트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게요. 그럼 뭐 지금 스프라이트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지만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인스펙터 창에서 아니다 우선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캐릭터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캐릭터 스프라이트 있잖아요. 얘네들 이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넣으실게요. 스프라이트로. 전에 얘 썼나? 이번엔 위에 걸 써볼게요. 저는 스프라이트가 나왔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시면 얘가 이제 멀티플로 되어 있고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들어가시면 네 미리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파일 경로로 가면은 이렇게 한 장, 두 장의 그냥 이미지 파일이에요.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얘한테도 애니메이터를 넣어줘야 되니까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애니메이션스 폴더 안에 캐릭터 폴더를 만들게요. 캐릭터 폴더를 하나 만들고 애니메이터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고요. 이름은 캐릭터로 할게요. 캐릭터로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컴포넌트로 애니메이터라고 이제 넣어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냥 게임 오브젝트로 컨트롤러를 드래그 하시면 저절로 애니메이터 컴포넌트가 들어가요. 그냥 꼼수예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애니메이터를 밑작업만 할 건데, 저희 네, 한 이 정도? 네, 이 정도만 할 거예요. 아이들이랑 워크 정도만 하고, 점프는 조금 더 이따가 할게요. 이거는 물리도 조금 들어가야 돼서 우선은 두 가지만,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드셔서 아이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랑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고요. 아이들을 먼저 드래그해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로 만들고, 워크를 다음에 드래그해서 두 번째 애니메이션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양방향으로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전부 익시 타임은 끌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 왼쪽 방향키 둘 중에 하나를 누르게 되면은 아이들이었다가 워크로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헬스 익시 타임을 끈 거고요. 뭐 아이들을 전부 실행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누르자마자 그러면 컨디션을 세팅을 하겠죠. 세팅을 해줘야겠죠. 누름과 동시에 인풋을 받으면, 뭐 저희는 set 불을 쓸 것 같은데, set 불을 이제 true로 만들면 이제 워크가 실행이 되게, 그 다음에 인풋이 안 들어오고 있으면 다시 false로 만들어서 워크에서 아이들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게요. 불 파라미터를 만들고, 파라미터 이름은 isWork, isWorking. K가 두 개인가?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기억 안 나니까 그냥 워크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서 워크로 가는 거는 워크가 true로 만들어 주고요. 워크에서 아이들로 가는 거는 워크가 false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이 스프라이트를 보시면, 프로젝트 윈도우에 스프라이트를 보시면 아마 걷는다기보다는 뛰고 있네요. 뛰는 모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장이 있네요. 뛰는 모션만. 그래서 캐릭터를 선택을 하시고 애니메이션 윈도우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넣은 애니메이터 컨트롤러에 넣은 아이들이랑 워크 스테이트를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됐는데, 워크로 들어가셔서 저희 이제 애드 프로퍼티를 누르신 다음에 스프라이트 렌더러에서 스프라이트를 바꿔주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예요. 이제 각각의 키 프레임마다 얘를 넣었다가 하는 애니메이션을 할 거라서, 애드 프로퍼티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죠. 저희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스프라이트에 넣었죠.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추가를 하시면, 지금 양쪽에 디폴트로 넣어준 이 키프레임은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예요. 저는 뭐 스프라이트 4번을 넣었지만 여러분은 뭐 다르겠죠? 넣어주신 거에 따라.
이제 이 스프라이트를 쉽게 어떻게 넣냐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마지막 거를 Shift를 누른 상태로 네, 복수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이 복수 선택을 하신 상태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드랍 하시면 돼요. 쉽죠? 그리고 여기 양옆에 있는 이 디폴트 키프레임은 지워줄게요. 선택하신 상태로 딜리트 누르시고 선택하신 상태로 키보드에 딜리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신 키프레임은 0초에다가 바싹 붙이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윈도우를 옮겨서 그래서 플레이를 해서 보시면 겁나게 빠르죠. 지금 0초에서부터 그냥 0.7초 0.07초 정도 되나요? 그 사이에 한 애니메이션이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겁나 빠른데 이거를 그럼 좀 늘려줘야겠죠? 이제 스크롤을 해가지고 전체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대시면 이 네, 익숙한 포인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쭉 늘려주시면 한 1초 정도로 할까요? 1초에다가 좀 놓을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시면 네, 이렇게 좀 이제 스피드가 자연스럽게 좀 느린 감이 있는데 플레이를 하는 도중에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0.4초 정도가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이들로 들어가셔서 아이들 스프라이트도 있어요. 저는 내장이네요. 네, 위에는 내장이고 얘도 아마 내장일 것 같은데 예, 밑에도 내장이네요. 라이트 밴디트도. 그럼 아까랑 한 거랑 비슷하게 또 애드 프로퍼티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를 프로퍼티로 추가를 해주시고 이제 이 내장을 복수 선택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드랍하면은 아주 쉽게 그리고 양쪽 거는 딜리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0초에다가 붙이고 제 한 장 어디 갔죠? 잠시만요. 다시 add property 스프라이트 렌더러 스프라이트 4장 오케이 4장 그리고 양쪽 거는 지우고요. 0초에다가 대고 얘도 한 0. 얘는 0.3 정도로 해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주 쓰여요. 저도 유니티를 처음 시작하면서 알게 된 단어인데 예, 자주 쓰이더라고요.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네, 뭐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플레이 애니메이터를 옆으로 좀 옮겨서 플레이를 하면 아이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 안 보이죠? 잠시만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저는 지금 그 캐릭터의 Z 값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왜 안 보이냐면 말씀드렸나? 기억이 안 나네. 카메라보다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2D 버튼을 누르면 사실 3D로 다시 3D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 카메라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Z를 0으로 두시면 보일 거예요. 저처럼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Z 값이 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빼트린 게 있네요. 이게 두 개 전부 그걸로 해야겠죠? 루핑 반복으로 해야겠죠? 캐릭터 그 애니메이션 이 파일로 가셔서 둘 다 룹을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터를 보신 상태로 네, 왜 윈도우는 갱신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캐릭터는 알아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크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걷죠. 아, 뭐 달리나? 아무튼 달리죠. 그래서 풀면 다시 아이들로 돌아가게 이렇게 했고, 네, 수요일에는 이제 얘한테 스크립트를 달아서 이제 입력에 따라 이제 왔다 갔다까지 할 수 있게 해볼게요. 애니메이션도 바꿔보고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게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30분이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